2026년 1월 7일, 오늘 의료 AI 대장주죠. 루닛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정말 간담이 서늘한 하루셨을 겁니다. 네, 정말 그랬을 겁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16% 넘게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핵심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4만 원 선이 그냥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죠.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바로 이 현상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의 과민 반응인지 아니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겪게 된다는 그 죽음의 계곡의 시작인지. 네,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 또 당장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등락 분석 그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혁신 기술에 대한 그 뜨거운 기대감과 또 결국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 차가운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상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오늘 하락은 그냥 단순한 매도세가 아니었어요. 패닉 셀링. 네, 공포에 의한 투매. 맞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현상이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더 기이한 건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 외의 거래에서 하락세가 더 거셌다는 점이에요.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사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동성이 거의 없는 시장,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 NXT에서 무려 13.5%의 추가 급락이 터졌거든요. 13.5%요? 네. 이건 비유하자면 텅빈 동굴 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게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것과 같아요. 아, 평소라면 그냥 조용히 소화됐을 아주 소량의 매도 물량이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매수 진공 상태를 만나니까 주가를 그냥 수직으로 끌어내려 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는 취약한 시간대에 작은 충격이 터지면서 전체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뇌관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있죠. 공매도 세력이군요. 네,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루닛 주식을 빌려서 팔았어요. 계속 하방 압력을 높여온 거죠. 판을 짜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처럼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니까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그 손절 물량을 싼 값에 대사들이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동시에 주가 하락을 더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와, 이건 거의 뭐 계획된 플레이처럼 들리네요. 주가 하락에 미리 베팅을 해놓고 투자 심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냥 결정타를 날린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루닛이었을까요? 공매도 세력이 아무 종목이나 공격하진 않을 텐데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러서 주식을 내던졌는지 그 근본적인 불안의 실체가 있을 것 같아요. 법차손이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를 지목하고 있던데요. 바로 그 법차손이라는 단어. 이게 모든 공포의 진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차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뭐 줄임말인데 너무 복잡하죠? 네,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돈을 얼마나 까먹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루닛이 상장할 때 이용했던 기술 특례 상장 제도예요. 아, 그렇죠. 당장 돈은 못 벌어도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미래를 보고 상장시켜주는 일종의 특혜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덕분에 재무 상태가 안 좋아도 상장이 가능했고 또 상장 후에도 몇 년간은 적자가 나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걸 면제받는 일종의 보호막이 있었던 거죠. 네네. 유예 기간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호막,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올해 3월에 발표될 202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는 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일반 규정이라면요. 자기 자본의 50%를 넘는 법차손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규정입니다. 50%. 네. 현재 루닛의 누적된 손실 규모를 보면 자칫 이 50% 룰을 어길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아, 그러니까 혹시 관리 종목 되는 거 아니야? 이 잠재적인 불안감이 계속 쌓여오다가 오늘 주가 하락을 계기로 그냥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루닛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특례로 상장한 수많은 바이오나 AI 기업들이 언젠가는 다 통과해야 하는 관문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법차손 규정은 기술 기업에게는 뭐랄까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큰 허들인 셈이죠. 시장은 지금 루닛이 그 시험대 위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무적인 시한폭탄이 커질 수 있다는 공포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회사의 본업,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기술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하는데 혹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요? 자료를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특히 뉴질랜드의 볼파라라는 회사를 인수한 효과가 큽니다. 이 인수 덕분에 전체 매출에서 미국 시장 비중이 92%까지 치솟았거든요. 와, 92%면 거의 미국 회사네요. 그렇죠.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는 확실히 다지고 있는 셈인데, 하지만 자료는 이 성장의 이면을 비효율적 성장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비효율적 성장이라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병 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볼파라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 그리고 합병으로 불어난 인건비가 매출이 밀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구조. 네,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점입니다. 신뢰가 깨졌다는요? 당초 루닛은 시장과 투자자들한테 2024년이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느새 슬그머니 2027년으로 3년이나 밀려났어요. 3년이나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도대체 언제 돈 벌어서 자립할 거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회사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사업의 가치,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거군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겉으로는 성장하는데 속으로는 재무적 시한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고 시장과의 약속마저 어긴 상황이다. 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겠는데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자료에서 뭔가 출구 전략 같은 걸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루닛이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의 확률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률 60%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요? 아,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더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20에서 30%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나리오예요. 회사가 어려우니 주주 여러분이 돈 좀 더 내주세요. 이 얘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성목 지정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고 회사를 정산 궤도에 올릴 실탄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모든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진짜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고통스럽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군요. 그럼 나머지 40%의 가능성은 뭔가요?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률 20%의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전략적 투자자 SI 유치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에서 구원 투수가 등판하는 게임 체인저 시나리오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니면 대형 제약사가 루닛의 기술력을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와, 그게 성공하면 정말? 상황이 180도 달라지죠. 재무 리스크 해소는 물론이고 회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공인받는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주가는 V자 반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하지만 확률은 20%로 높진 않군요. 그럼 마지막 20%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긴축 경영을 통해 그냥 버티는 겁니다. 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군요. 네, 인력을 줄이고 연구개발비를 깎는 거죠. 어떻게든 적자 폭을 줄여서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해보려는 자구책인데 이 경우 회사가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성장의 엔진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 기업의 심장인 R&D를 포기하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주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랫동안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리네요. 유상증자로 아픔을 겪고 다시 일어서느냐,
외부의 도움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느냐, 아니면 그냥 버티면서 서서히 잊혀지느냐? 자, 그럼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이건 뭘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섣불리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바닥을 예측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요. 대신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가격 구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주시죠. 우선 이 위험을 감수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 1차 매수 구간으로 35,500원에서 36,500원 사이를 제시합니다. 35,500원에서 36,500원이요? 네. 이 가격대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과거 주가가 폭락했을 때마다 여러 번 지지를 받고 반등했던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저점 부근이에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상증자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2차 매수 구간은 31,000원 선까지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31,000원이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반등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가격대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만약 주가가 반등한다면 이번 급락 직전의 지지선이었던 43,500원에서 44,500원 사이가 아주 강력한 저항선, 그러니까 매물의 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렇죠. 이제 본전만 찾으면 무조건 팔겠다는 심리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기 목표가로 잡고 비중을 줄이거나 일단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손절선은 어디로 제시하고 있나요? 33,5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정말 중요한데요. 33,500원? 네. 만약 이 가격마저 무너진다면 그 아래로는 뚜렷한 지지선이 없어서 걷잡을 수 없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위협받을 때는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던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앞서 말씀드린 44,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줄여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전략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루닛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기술력을 세상에 알리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고 생존할 것인가, 이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잔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위기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철저히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세운 투자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이 참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루닛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서요. 기술주 투자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 그 자체와 그 기술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능력 사이에서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가능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무적 리스크와 불확실성까지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이번 루닛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및 데이터 출처. 본 보고서는 다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매도 및 대차거래 데이터 2025.1226 1. 서울경제, 루닛 재무 불확실성 우려의 급락.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적자 확대 및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분석. 메디파나뉴스, 관리 종목 지정 요건 및 유예기간 팩트체크. 차트 데이터 및 NXT 거래소 시세 정보. 3회사 측 유상증자 부인 관련 보도. 2025년 3분기 실적 공시 자료.